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곽상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좀 쉬었다가. 네, 천천히 예. 준비하십시오. 네. 예, 곽상도 의원입니다. 우리 조국 수석이 제가 민정수석 선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예. 제가 차이점에 대해 저하고 우리 조 수석님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저는 민간인이나 민간기업 사찰, 정치인 사찰 일체 못하도록 했고 감독했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거는 5급 이상도 전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고위공무원이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데 저는 고위공무원 해석이 저는 달랐습니다. 고위공무원은 상급 이상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는 포렌식 별건 조사 징계 요청은 안 했다고 하지만 내용 통보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거 전부 별건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포렌식 장비 구입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면책 받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때다 이런 장비가 있다고 해서 이 장비가 규정에 어긋나도록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악용하고서 전 정부에서 물려받았다고 그러고 악용하면은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이런 것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해가지고 전부 하면 5만 명밖에 안 되니까 이 공무원들 전부 특감 대상이라 특별감찰반 대상이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는데 5만 명의 인권을 잘 생각하십시오. 대통령령으로 규정도 안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하겠다고 법 해석을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온당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5급 이상 이런 공무원들 중에 특감반 조사받은 공무원들 전부 저희들이 신고를 한번 받아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평가는 나중에 평가를 다음 정부가 평가를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특감반 규정을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민정수석 되신 지 한 2년 됐죠? 2년 다 돼가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하나하나 신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의 고등학교 동문 동창도 될 수 있고요, 중마고우도 될 수 있고, 이렇게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사람 정도 돼 있습니까? 인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삼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전해철 의원님은 의원이신데 아니라고 보고요. 예. 다른 두 분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경표 위원장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홍영표 의원님을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까? 홍 의원님은 공당의 원내대표신데 저희가 감찰을 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규정이 사실은 누가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방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상대방한테 얘기를 안 해줍니다. 나중에 가서 너는 특수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버리면은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이 전부 이거 다시 좀 손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따님에 대해서 좀 언론에 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도가 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걸 아셨습니까? 언론 보도 후에 알았습니다. 언론 보도 전에는 그럼 몰랐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어떠한 민사불법도 형사불법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위가 입사하고 있던 회사에 퇴사를 하고 퇴사한 직후에 사위 명의로 되어 있던 구기동 빌라를 딸에게 정려를 합니다. 약 한 달 사이에.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그 구기동 빌라를 팔고
그런 다음에 아들이죠. 이 데리고 해외 유학 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략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경위로 어디로 가신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사적인 생활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달에 갔다는 것은 맞습니까? 확인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대통령 자녀의 문제는 그 개인 내 문제의 프라이버시 외에 대통령의 자녀란 점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안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게 적절한 주제인지는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예. 근데 세 의원님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혹을 말씀하시는 박상도 겁니까? 의원님. 아니면 어떤 지금 근거를 끝났는데 갖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십시오. 추가 질의하시죠. 확인했고 보도 후에 확인했고 그 세 가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어떠한 민사불법, 형사불법, 탈세 모두 없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 하더라도 정말 그건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곽상도 의원님 그만하시죠. 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네, 봅니다. 지금 네. 그래도 하여튼 오늘 저는 네, 그만하시죠. 네. 네. 그만하시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 갑 출신 박주민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전에 제가 이제 환경부 문건의 성격에 대해서 우병우 사건의 판결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고 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평 수집은 업무의 한 방법으로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이 불법한 것이 되려면은 세평을 수집하는 방법 자체가 미행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다거나 또는 수집된 정보가 개인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수집되어야 위법한 블랙리스트 작성이다 또는 사찰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판결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건에 대해서 이 환경부 문건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다라고 부르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다른 사례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다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것도 이제 우병우 판결에 나온 무죄가 된 케이스인데요.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줄여서 과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총 소속 단체 중에 정보 비판 활동 등을 하는 단체를 선별하고 그 단체의 문제 행위 사례 등을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우병우 전 수석이 지시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 과총이라는 데가 산하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604개나 되고요. 이 단체 회원이 4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특감반만으로는 안 되니까 국정원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을 동원해서 이 단체들의 성향을 쫙 분석합니다. 분석한 내용들 잠깐 보면은 뭐 시국선언 등 정치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는지, 언론 기구를 어떤 걸 하는지, 야당 정치인과의 관계는 뭐 어떻고, SNS 활동은 뭘 하는지 등등을 쫙 조사합니다. 대단히 이제 광범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건 좀 불합리하고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수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법원은 무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 이유는
지원을 배제한다든지 이 단체들의 수사를 의뢰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이 문건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거 다 떠나서 이 문건에 기재된 내용만 봐도 이미 판단된 여러 다른 사례, 특히 우병우 전 수석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석님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제발 이 문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지금 오전에 그 정권과 친한 사람들의 비위는 오히려 덮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사례가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사례가 하나였었고 또 하나가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그 이사장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에 대한 부분은 뭐 공방도 좀 이루어지고 또 소명도 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이사장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좀 언급이 안 된 것 같아서 관련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제기한 어떤 그 또 제출한 그 첩보 관련된 내용이 10월 14일 날 동아닷컴이라는 데서 보도가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굉장히 뛰어난 정보 가치를 갖고 있는 첩보다라고 보기가 어렵게 된 거죠. 네. 예. 거기다가 이 첩보가 보고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데스크에 올라간 게? 11월 초로 알고 11월 있습니다. 초죠. 네, 이미 그때 비위 문제로 비행기가 드러난 그 비위가 시점이었습니다. 드러난 문제로 이 사람이 직무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추가 확인이라든지 사후 작업이 불가능한 첩보였기 때문에 그 뒤로 사실상 들여다보지 않은 것이죠, 그죠? 그 데스크에 던져놓고 한 것입니다. 던져놓고 갔고 그 이후에 챙겨지지 않은 그런 첩보인 것이죠. 맞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보도된 것이기 때문에 첩보로서의 가치가 상실됐고 두 번째는 비위 사실이 드러나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보고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던 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뭐 직무 배제 상태에서 보고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보고 같습니다. 자체가 없었다고 보는 게 법률적으로 오히려 타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 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 우리 형법 교수시니까 네네. 우리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과정이나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고 자료를 제출받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문제가 된다면 사실상 수사나 행정조사는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수사기관이 뭘 내놔라 그러면 다 위축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기관이 뭐 내놔라 그러면 다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은 동의를 받아서 많은 자료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수사도 하고 조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만약에 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이 그런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행위가 금지된다면 아까도 제가 여쭤본 것처럼 대부분의 수사나 조사 활동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수사, 감찰 활동, 감사 활동은 거의 다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기능의 상당 부분 정지하라는 얘기하고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출신 강효상 의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요. 네. 자, 조국 수석께서는 김태우가 계속 여러 가지 불법을 이게 넘나드는 그런 정보를 갖고 와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 7월에 조선일보 관계사인 코리아나 호텔 사장 배우자 이미란 에 관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 그 첩보를 갖고 온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특감 반장이 경고를 줬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뒤에도 김태우가 일단 이 첩보 보고서만 해도 2건의 조선일보 관련된 저 보고가 더 있습니다. 자, 2018년에 2018년 7월 24일에 조선일보에 BHA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부 위반 혐의 검토 여부 취재 중 있고, 또 8월 6일 날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 거래 혐의 취재 중 이런 걸 또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시를 했다면 지적을 했다면 이런 일이 되풀이 돼야 되지 않는데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지금 김태우 그 감찰반의 주장은 뭐냐면은 첫 번째 7월에 코리아나 호텔 사건은 그 중간에 특감반의 그 반장 사이에 김태곤 사무관이라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원청으로 복귀된 상태입니다. 자, 그 사무관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먼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김태곤 사무관이 조선일보 관련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의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아봐라, 이런 지시를 받고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은 계속 이 조선일보 건을 갖다 주면은 굉장히 지적했다는 것과는 반대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 녹취록도 다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적군으로 생각했다,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워딩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 청와대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이런 첩보 보고를 3건을 더하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너 건을 더 조선일보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이것은 이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조선일보라는 민간 언론에 대해서 계속 사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그 문제된 그 외교부에 별건 조사한 거 시인하셨죠? 별건 조사 시인하셨죠? 별건 조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자, 그렇습니다. 별건 조사가 아닌지는 그 나중에 이 사법 당국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요. 작년 12월에 조선일보에 여러 가지 외교 정보 관련 보도가 납니다. 보도가 나는 거에 대해서 이 출처를 밝히라는 이 특감 반장의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지시 조국 수석이 하셨습니까? 처음에 조구레 국장의 그 사생활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사생활 문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에서 별건 감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감찰 시작은 사생활을 감찰하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한 거는 무슨 이유였습니까? 문건 유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건 유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건 유출, 조선일보에 이 외교부 관련 정보가 자꾸 유출이 되니까 그거 특감하라고 특감 반장이 10여 명의 특감 반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특감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나가서 휴대폰도 뺐고, 제가 다 녹취가 돼 있습니다. 휴대폰도 뺐고 조사를 했는데 문서 유출이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조구레 국장의 문자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것을 특감반장한테 보고하니까 특감반장이 김태우한테 직접 조사를 해라. 그래서 조 국장을 김태우가 직접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문자를 바탕으로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보고해서 인사 참고 자료를 넘겼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 별건 감찰은요, 형사소송법에 위법한 수집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형사소송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권 침해고 인권 유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대표적인 직권 남용이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조국 수석께서 책임을
잠깐 시간 잠깐요. 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그 우리 강효상 의원님이 띄운 화면을 보면 이게 지금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을 해도 됩니까? 저거는요, 좀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저희 그러지만 개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온 국민 앞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는 뭐 그거는 좋은데 아니 지금 저 이름까지 다 해서 무슨 저기 내용을 아까는 저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님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무슨 얘기도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파괴할 수 있어요. 답변하세요.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첫째, 아까 말한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문제, 포렌식 문제는 단지 조선일보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산하의 정부 내부의 기밀 문서가 언론에 유출되었을 경우 조선일보 외에도 다 여러 유출이 됩니다. 인사정보가 유출된다거나 내부 정책 기밀 서류가 유출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 관련 부서를 감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일보만 타겟으로 해서 감찰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게 별건 감찰이 아니란 점은 강효상 의원님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을 그 모 국장을 그분의 사생활을 파기 위해서 감찰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문서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감찰 안 하면 그 감찰을 안 한 것이 저희의 직무유기입니다. 중요한 외교 관련해서 남북 문제, 북미 문제의 기밀 문서가 특정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감찰하지 말으란 말씀이십니까? 그걸 안 하면 제가 직무유기죠.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는데 문자를 보니까 사생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별건이지. 그래서 징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 요청을 하지 않고 조용히 아니 그렇게 해서 연직된 외교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면직되지 않았습니다. 대형도 보면서 별건의 개념도 모르세요? 별건 아니에요. 저기요. 자,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자, 네, 자. 자, 지금요. 저기요. 별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별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말씀을 해보세요. 네. 지금 문제된 여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지금 외교부 국장만이 아니라 비위 첩보가 제기되고 그 비위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그 A란 걸 합시다. 그럼 A란 걸 가지고 갑이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A 관련 즉 본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데 그 돌발적으로 B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 B란 것이 매우 사생활과 관련돼 있다면 그것을 대부분 저희는 징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금 강효상 의원께서 거론하셨던 그분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경우는 다른 사안입니다. 제가 사적으로 더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말씀하면 그분의 인격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각 담당 부서에서 그분들의 문제가 어떤지를 정밀히 검토한 후에 네. 징계를 하실 것인지. 자,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법당국에서 판단하거나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출신 박범계 의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김종민 의원, 전희경 의원님도 조용히 좀.
됐나요?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님께 KTNG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 이게 담배사업법상 말이죠. 기재부 장관은 담배 제조업자, 즉 KTNG에 대한 허가권자이고 동시에 취소권자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담배 제조업자, 즉 KTNG로부터 관련 사항들을 보고받고 각종 서류들을 열람할 권한이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KTNG의 경영 현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재부가 파악할 수 있는 권능이 전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조국 민정수석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문제의 KTN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은 초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간 문서가 있었고 최종 문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실장님께서 하시는 모 방송에 유출돼 가지고 보도됐던 그 문건은 최종 문건이 아닙니다. 중간 문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중간 문건으로 놓고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배사업법상 경영 판단에 경영 현황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차기 사장을 어떤 사장이 들어서야 되느냐, 그것이 마땅한 지향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우리 임정수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히 이 투명한 이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주주로서 대주주로서 그렇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간 보고 문건에는 직접 개입 불가, 개입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우회적, 기업은행을 통해서 우회적 개입 방법을 설명한다. 이 개입이란 표현을 썼는데 최종 문건을 제가 입수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장 선임 과정의 개입은 어려움. 다만 기업은행 등을 통해서 사추위의 투명 공정한 운영을 요구한다. 하등 문제가 없는 문구고요. 또 하나 외국인 주주 의결권 대행사 등을 상대로 투명한 경영을 위해 CEO 외부 영입 필요성 설득 등 우호 세력 확보. 제가 보기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비서실장님. 예. 그래서 중간 보고 문건을 아마 유출에 대해서 그거에 기초해서 방송이 보도했는 것 같은데요. 더더군다나 이 최종 문건에 보면 현 사장의 적격 심사와 관련해서 B1 적격인 경우 그 절차가 진행돼 있고요. 부적격인 경우에 절차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장은 안 돼. 현임 사장은 안 돼.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해야 돼. 이런 정답을 내놓고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세스, 부적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프로세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신재민이라는 친구, 소위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기재부를 그만두고 메가스터디라는 학원의 광고와 본인의 어떤 그 광고를 위해서 그 이름을 팔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폭로한다라고 그런 취지까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지나가는 말을 우연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뿐더러 과장님인지 담당 사무관인지 뭐 같기도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상 조국 수석님 네. 소위 전문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전문법칙도 아니고 전문법칙이에요. 네. 제재 그죠? 전문 예, 같습니다. 제재 전문이에요. 네. 예, 판사 출신 저보다 더 정확하게 용어를 알고 계시네. 제재 전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PPT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효상 의원님이 지적한 저 PPT, 저 노란색이 문제의 이 사람이고요. 저 흰색이 또 역시 문제의 기재부 직원들입니다. 근데 동일한 사람인 저 노란색의 당사자도 지금 모 신문이 보도를 한 거는 밑에 것만 쏙 빼가지고 차관 최초의 지가 받아와 가지고 지시해놓고라고만 조금만 보도했고 그 직전에 1분 전에 올린 거 차관이 시켰겠어? 과장 국장이 아이디어 짜내서 이렇게 할까요? 했겠지. 자, 같은 사람이라도 이 1분짜리 카톡에 모순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도에 제가 보기에는 밑에 것만 싫고 가운데 거 위에 거를 싫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뭐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은 뭐 무슨 편집이라고 드는데 그 신문이 워낙 큰 신문이니까 제가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비서실장님. 네.
가만히 좀 계세요 좀. 예, 비서실장님. 자, 이 정도의 기재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할 수 있다 보니 청와대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또 기재부가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이 과연 인사개입이고 불법 사찰인지 여기에 대한 마지막 판단을.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신재민 전 사무관이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관련 내부 문건을 자기가 MBC에 줬다. 그렇게 해서 MBC에 보도된 문건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가 본인이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로 듣고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증거라고 MBC에 준 그 문건에 보면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의 개입은 불가능하고 은행의 지분을 통해서 사장 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이 주주총회의 사추위의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해서 진행 절차나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 이게 지금 대응 방안입니다. 이 문건에, 기재부가 만들었다는 문건에. 그러나 KTNG는 정관상 사장 후보자 추천의 추천 과정에 참여는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앞으로 오히려 좀 국회에서 좀 뭐 관심을 갖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CEO가 주인이에요. 여기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50% 절반이 넘는 외국인 지분 이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는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이 금융권의 셀프 연임,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셀프 연임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좀 투명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주신다면 그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병 출신 권칠승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권칠승입니다. 수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정의를 내렸지만 이 김태우라고 하는 행정요원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걸 또 증폭 확산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조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이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더욱더 밝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우 이 행정요원이 한 이야기나 행태 중에서 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찰할 때 김태우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태우 씨가 골프 접대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까? 골프 접대를 시인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부인했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감찰에서 12차례 골프 접대한 게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 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때 최초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이 이첩했던 목록을 찾으러 갔다, 이렇게 네, 첩보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 이거죠. 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말을 한 걸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어떤 건가요? 지금 아직 감찰본부에서 확인 결과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간 이유가 그 스폰서와 여러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채용도 청탁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다고 감찰본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서울창조경제센터장 비위첩보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사찰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만든 산하기관의 이 장과 임원에 관한 저는 뭐 정확한 용어를 뭐 찾는다면 사태 관련 현황 자료 정도 이름을 이 정도 붙이면 뭐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런 문건을 만드는 작성 자체가 위법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인가요?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는 뭐 업무 범위 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죠? 왜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 이야기가. 저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 범위 내의 일이고 작성 자체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고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왜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앉아있죠? 저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 다음에 330명 뭐 국가 산하기관의 장과 인연에 대해서 뭐 임원에 대해서 뭐 사찰 기록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현황 파악의 수준으로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수요라든가 등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자가 바뀐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당연히 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요 확인을 위해서 만든 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럼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섣달 금음날에 지금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사찰이라는 용어가 너무 정말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개탄스럽기도 하고 이거 뭐 정치 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해명하시는 거는 뭐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개혁이나 큰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를 두 분께 좀 주문을 드리고 뭐 좀 소회나 감회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두 분 다요. 아까 이철희 의원님이 주신 말씀과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 의원님 말씀의 취지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의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의원.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아 의원 질의하십시오. 그 아까 그 조국성님께서 그 김태우 수사관의 이제 그 비위 첩보 수집 능력을 상당히 높게 사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 감찰반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관영 대표께서 그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답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어요. 특감반원이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이런 거는 그 특감반의 감찰 과정에 사전 규제가 없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수석님께서 특감반이 사전 지침 없이 사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특감 반원이 이런 어떤 사찰을 할 때는 최소한 뭐 수석님한테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특감 반장이나 아니면은 뭐 직속 상관, 뭐 반장까지 안 가더라도 의 지시 내지는 보고를 하고 아까 그 진행 과정에서 동향 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동향 보고 이후에 첩보 보고가 이루어진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동향 보고라든가 첩보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최소한 직속 상사 내지는 특감 반장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아까는 그런 취지는 뭔가요? 아까 그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네, 것은 네. 그랬더니
뭐 사전 지침이 없이 사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전 지침 없이 이제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 예.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벗어난 것은 하지 예, 마라. 예, 이런 예. 기본 지침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네. 일반적인 얘기고 개별적인 것은 그러면은 전혀 보고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한다는 건가요? 아까 그거 위험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일단 그 지침을 계속 주지시키고요. 그다음에 예. 이 현장 요원들은 정확한 법률가가 사실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은 청와대 직제령 아까 뭐 직제령 7조의 범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지적한 것은 그런 그 어떤 첩보 수집 범위라든가 그 지시를 받지 않고 수시로 자기가 자기 역량에 의해서 주제를 정하는 그 범위가 그거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아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전 지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감 반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상사에게 보고 내지 지시를 받고 진행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그 주제가 딱 정해지면 예컨대 공문서가 유출되었다. 예, 그러면 예. 그 지침에 따라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 또 그러니까 뭐 그런 개별적인 비위가 그런 확인되었다. 예, 그러면 예. 이제 그 목표에 따라 가는 예. 경우가 있고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예. 이 현장 요원들. 그러니까 그럼 일일 보고를 한다든지 뭐 할 때 그 일일 보고 이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하고 동향 보고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점검을 데스크에서 합니다. 그 예. 점검을 받고 그 이후에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오케이를 하면 정식으로 감찰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예, 그런 예.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제가 얘기를 묻냐면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군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얘기를 폭로를 하니까 그 윤영찬 수석이 미꾸라지네 불순물이네 이제 그 불순물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것 중에 뭐 민간인 정보가 들어있는 걸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내부 데스킹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엄중 경고도 했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2017년 7월달 얘기인가 보죠. 조선일보 관련.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후에도 아까 보면은 뭐 2018년 7월에도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8월에도 여전히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1년 이후에도. 그럼 그런 걸 엄중 경고 받았는데 1년 이후에 또 계속 한다는 얘기는 아까 또 말씀하시다시피 그 일일 보고도 하고 그럼요 보고가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보고가 하면 이거 해보겠습니다 하고 동향 보고도 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을 1년 이후에도 계속하죠? 그거는 결국에는 혼자 결정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답드리겠습니다. 그 27년 7월에 그 아까 강유상 의원이 말씀하셨던 사건들을 가져와서 엄중 경고를 하고 못하게 했고요. 예. 그 후로 약 1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좀 예, 같이 그러다가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네네. 하나만 더 예. 물어볼게요.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이 특감 반원이 감찰 보고서가 아니라 정책 정보도 합니까? 감찰 정보 감찰 보고 감찰 위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이건 정책인 것 같은데. 주로 감찰 예. 요원입니다만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폐 건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감찰 요원이 감찰 반원이 아니라 행정 요원으로서 같이 그 정보를 수집합니다. 예,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님의 개헌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법무비서관실이 주가 되는데 다른 비서관실이 협업을 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가상화폐 건이 있다면 반부패 비서관실이 하되 관련 부서 관련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찰 사안이 아니라 정책 업무이기 때문에 감찰 반원이 아니라 정책 요원으로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행정 요원이자 감찰 반원인 것입니다. 법적 신분을 말씀드리자면 그러합니다. 네. 다음은
그 마이크 켜고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곽상도님 서류 요청 때문에 말씀하신 것 예,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사명령하고 예. 그다음에 신분증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이 지금 얘기가 그 신분을 두 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사 발령이 그렇게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먼저 인사 관련 자료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사 관련 부처 그 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등으로 인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마찬가지로 비공개 자료로 분류되어 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분증 사본해 주는 거는 관계 없잖아요. 그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 동의 받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거 지금 저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두 개의 병존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네. 겁니다. 지금 그 서류 자체를 인사 카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거는 쉽지 않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 그걸 그럼 제가요. 확인해 주시면 되잖아요. 네, 아니 그럼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그걸 좀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강효상 의원님이 그 외교부 국장 얘기를 했을 때 실명을 밝히고 또 뭐 부적절한 행위가 뭔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이게 특명은 정권 대사로 발령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징계하거나 좌천을 시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넘어간 건데 오히려 아까 이거를 이름과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해 버리니까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대사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에 관련된 문제를 타인에게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요 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수용을 해 주시죠. 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늘 유심히 봤는데 박영철 비서관이 첫 대응을 하면서 이랬거든요. 민정실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정책 수립을 위해서 감찰을 해도 된다. 그런데 오늘 조국 수석께서는 김태우든 누구든 감찰반원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행정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놨죠.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나가 있는 특별감찰반의 행위 외에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제한적 열거사항 외에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행정요원 겸 특별감찰반이다. 그러면 그렇게 겸임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죠. 그 근거를 달라고. 예? 근데 자료를 안 주면서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하면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 근거를 주십시오. 지금 인사 관련 자료는 제가 아니 인사 관련 자료가 아니고 이중적 지위를 부여한다는데 여기 지금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계시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감찰반원이라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 수립을 위해서 민간을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다고 박영철 반부패 의장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수석께서 오늘 계속 특별감찰반 이야기는 안 하고 행정요원 속기로 꼽으십시오.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행정요원과 특별감찰반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달라는 게요. 인사관련 규정이 아니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근거를 주십시오, 그냥. 네. 예. 행정요원이라 하면 저희의 계급 체계를 말씀드립니다. 맨 가장 밑에 행정요원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선임행정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수석이 있습니다. 아니, 그 요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첫 대응을 하면서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감찰반원이자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들여다본 것은 정책 수립 목적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연이어서 조국 수석께서 그렇게 하니 그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겸직이 아닙니다. 겸직을 두 개의 식을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겸임이면 네. 겸임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가 볼 때는요, 그건 호칭의 문제고요. 네. 일단 그 가상화폐는 민간인 사찰과는 완전 무관한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민간인 사찰과 완전 무관한 것입니다. 네. 자, 이 문제는요,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 확인하고, 자, 이만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한국당 경북 영천시 청도군 출신 이만희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자, 다른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허가해 주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수석님, 네. 오늘 제가 그 오전 질의에서도 자료 요구도 했었고 오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33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신 자료, 임기, 출신 성향, 세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특감반에서 2017년 7월 초중순경에 작성이 된 문건들입니다.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보완하고 부분에 있지 대해서 않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은 첫 번째 질의에서는 특감반의 정상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그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시면서 만약에 나오면 책임지시겠다까지 말씀을 하셨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존재는 알 수 없는데 본인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맞죠? 제가 뭐 속기록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십니까? 제가 보고받고 지시하거나 만약에,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그게 없습니다. 나오면은 네.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지실 가능성이 네, 있으시죠. 제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네. 없습니다. 아까 만약 제가 우리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일반적인 자료는 아마 인사수석실 등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인 걸 보이고요. 특감반에 제가 찾고자 하는 특감반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의 출신, 성향, 세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문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끝나고 조금 잠깐만 더, 좀 예, 시간 그렇게 주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우윤건 대사님 관련해서 대충 사실관계는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에 걸쳐 있었던 뭐 1,000만 원 수수 관계, 2011년도 김창경 관계 뭐 이게 나왔는데 그 보고 수석님 받으셨죠? 예. 받으셔가지고 인사추천위원회로 넘겼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옆에 계시는 실장님과 공유하셨습니까? 네, 인사 검증이 끝난 아니요. 후, 예, 공유하셨습니까? 네, 실장님 보고 받으셨죠? 예. 그 보고 받으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하셨다고요? 예, 민정수석실 판단 자체가 들어보십시오. 예, 민정수석실 판단이 나왔습니까? 민정수석실이 저한테 보고할 때 예. 검찰 수사가 끝난 부분하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알겠습니다. 1,000만 원에 대한 얘기여서 저희들이 제가 인사의 다른 판단할 정도의 사항으로 보질 수석님, 않았습니다. 네. 민정실에 수석님한테 보고된 시기는 2017년 9월 28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반부패 비서관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반부패 비서관이 법무부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건에 나와 있는 금품의 전달 시기, 장소, 관여자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냥 소문이다, 떠도는 뭐 풍문이다 이런 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 정확한 말들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계 장소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그 안에서 판단돼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위해서 이 사람이 러시아 대사로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면은 그 뭐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여권 실세와 관련된 사항들,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묵살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이요. 지금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이강래 그 도로공사 사장님 건 있죠. 그 우재창 전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2017년도 11월 달에 부임하셔서 갑자기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커피공사로 바뀝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엑스카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관계된 머신이라든지 방식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지적해 줘요. 이거에 대해 조사 안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확인 안 해보셨죠? 진위 여부를. 이강래 의원 건 말씀이십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강래 의원 건은 저에게 보고가 정식 보고가 된 문건 자체가 아닙니다. 확인 안 해보셨죠?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원래 언론에 나도 도로공사 사장님 정도 관련된 사항이라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네, 추가 질의하십시오. 우윤근 그리고 의원님 거는 꼭 잠깐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하시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사안들이 지금도 잠깐요. 자, 의원님들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 지금 우리 이만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오늘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의원님들이 그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윤근 대사 관련한 일과 그 다음에 그 이강래 건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십시오. 간단한 이강래 그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그 김태우 행정요원이 직무 배제가 된 그 시기에 정식 보고도 없이 던져놓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데스크나 감찰반장 물론이고 저희까지 올라오지도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고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언론 보도 아까 떴습니다만 동아닷컴에 난 보도와 같으면 추후에 최근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윤근 그 대사 검증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의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김태우 씨의 첩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 첩보 내용과 당시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이루어졌던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요약해서 김태우 행정요원이 첩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이제 이 사건이 우윤근 대사 사건은 2011년 사건과 2015년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 모두 2011년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되고요, 물론 2015년은 물론 기소가 안 됩니다. 상세한 과정은 제가 설명은 다 길어서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11년 사건, 15년 사건 모두 우윤근 그 대사 같은 경우는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이 사실관계를 검찰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녹음 테이프라고 얘기하는 김태우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장현준 건 녹음 테이프는 2015년 사건에서 그 장현준이 또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검찰에서 장현준 씨에게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고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 측인 우윤근 측에서는 아까 박범계 의원님 같았는데 이런 차용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아니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어느 사건이든 간에 과거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이게 형사 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저 한 가지만 좀 위원장님,
위원장님. 아니요. 예. 그 잠깐만요. 지금 아니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윤근 러시아 대사 건에 대해서는 오늘 한 10번 정도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다 이해가 되고 해명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려면 길게 한다고 못하게 하고 말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저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그 위원장님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더 이상 그 아니 당시 이러면 범죄 혐의에 밤을 대해 새웁니다. 그러면 당시 검찰이 다루었던 범죄 아니 혐의 진실을 말하려면 못하게 하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청와대 대변인실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지금 뭘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은요. 자,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그런 비리 혐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 그게 문제인데 왜 조국 수석은 가만 놔뒀냐 이거 아닙니까? 그 해명을 해야죠 그러면. 네. 기회를 주시면 당시 혐의에 대해서 아니 아무 죄가 보고 없는데 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까? 자, 저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질문을 하라면 잘라요, 중간에. 그럼 사실관계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듣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좋습니다. 뭐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니까 그만하시는데요. 다음번에 또 질의 나오면 제가 한 30분 드릴 테니까 소상히 하십시오. 네. 위원장님. 다음은 네. 위원장님. 아니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은 답변도 못 합니까? 뭘 못해요? 뭐가 설득력이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대변인실에 가서 해요. 네,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래 잘하고 그럼 계세요. 확인.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화장실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뭐가 당당한 거야? 이렇게 답변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겼습니까? 지금 국민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자, 의원님들 좀 네. 자, 의원님들 저기 하시고요. 네. 자, 임종석 실장 답변하십시오. 네. 청와대에서 처음에 의뢰를 했어요. 2016년에 1,000만 원 다시 돌려준 거 장모 씨한테 김영근 씨가 차용증 받고 준 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뭐라고 네.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아까부터 말하는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안 하신 모양이에요. 다시 해보십시오. 네.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네, 경위를 설명하세요. 네, 아니 하세요. 답변 못 해요? 1,000만 원 건만 답은 네. 되겠습니까? 1,000만 원 건만 하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니 1,000만 원 건 지금 궁금한 하신다고요. 네. 답변하도록 했으니까 우리가 질문 포인트를 확실히 하겠다 이거야. 자, 다음에요. 그러면 그러세요. 그건 제가요. 저라도 제가 위원장이지만 질문을 분명하게 할 테니까요. 준비를 해주세요. 그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예, 왜 역시 답변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네. 네.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라도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네. 우리 민정수석이 배탈이 좀 나서 잠깐만 좀 그 사이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화장실을 다녀올 수 화장실 있도록. 좀 갔다 오겠습니다. 예. 아니 둘이가 왜 왔다 갔다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수석이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 잠깐 갔다 화장실. 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화장실을 좀 이따 가라고요?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아까 이만 의원님 말씀하신 궁금해하신 내용 화장실 좀 가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정의할까요? 네, 10분 동안 정의하겠습니다. 아니 1,000만원도 그렇고 1억 2천도 그렇고 한 번도 조사가 안 됐어. 박근혜 검찰에서 못했다고 지탄하면 문재인 검찰에서는 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판사했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검찰에서 조사가 끝났다니까. 안 끝났다니까 참. 그 조사가 아니 법무부 사고만 막으라고. 법무부 납부하는 거. 1,000만원도 그렇고 1억 2천도 그렇고 우유권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불기소 유서를 봤다고 정수석 이야기를 하니. 아니지 왜 이걸 비리가 있는 걸 이첩을 안 했냐는 거예요. 검찰이 알고 있는데 뭘 이첩을 해? 아이 참.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요. 그럼 검찰이 다 아는잖아. 판결문에 보면은. 예, 저 10분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계세요. 10분만 할게요. 돌아오면 할게요.